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또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줄 서서 보는 비밀의 그림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이정훈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님은 또 이제 미술계에서 네.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대미술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하고 있는 이정우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 이정우 에디터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피라는 이름의 현대미술 웹매거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칼럼도 쓰면서 글과 말로 현대미술 컨텐츠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정훈님은 저희 채널에 예전에 나오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키아프 프리즈 시즌을 앞두고 이제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네.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 또 나와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야, 미술책인데 지금 왜 여기 경제 채널에서 하냐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줄 서서 보는 그림의 비밀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사실 책을 처음 낸다고 했을 때 출판사에서 이 책을 예술 쪽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경영 혹은 자기계발 쪽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조금 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책 자체를 기획할 때 예술가의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서 쓴 책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유명한 예술가들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명확한 키워드로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키워드를 만들고 그 키워드랑 자기를 딱 맞게 붙이고 네. 그렇게 브랜딩을 했을까? 어떤 전략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림 외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네. 그 과정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든지 혹은 론뮤익처럼 줄 서서 관람하는 전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저 또한 이제 이 줄 서서라는 키워드를 써야겠다 하고 줄 서서 보는 그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예술가들의 브랜딩을 다룬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제가 또 읽어보니까 네. 단순히 이제 미술책이 아니고 유명한 작가들이 왜 유명한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지게 됐고 수많은 화가 중에서 그 사람들을 또 특별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브랜딩 책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이 작가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는지 또 이제 정우님의 취향이 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궁금했어요. 미술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좀 리스트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22명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이 작가들이 어떻게 유명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추적을 했고요. 네네. 그 과정 중에서 이건 좀 전략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선택들이 몇 가지 있는 작가들 위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는 렘브란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미켈란젤로부터 네네네. 시작해서 르네상스 예술가부터 완전 현대 작가들까지 쭉 리스트업을 했고 그 작가들 가운데 전략이 뚜렷한 인물들 위주로 네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근대에 가까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은 다 다른 시대의 화가들인데 네. 어떤 그들의 유명해지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는 거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략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식적인 것은 일단 그 당시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걸 의심했었던 예술가들이에요. 뭐 렘브란트 같은 경우도 브랜딩이나 마케팅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본인 이름에다가 묵음인 D를 넣어서 조금 브랜드명의 차별화를 두기도 하고 당시 화가들은 다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는데 렘브란트는 아예 네덜란드를 안 벗어났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당시에 할 수 있는 좀 브랜딩이자 마케팅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들 하는 관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들이 좀 공통점이었고 비공식적인 답변은 그냥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아요? 열심히 했다. 왜냐면 이 책이 전략을 다루고
네. 어떤 마케팅적인 비법을 다루는 책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보면 다 진짜 미친 듯이 몰두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냥 직업인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이 받쳐줬구나라는 거를 모든 작가들에게서 똑같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요행을 바라고 네. 전략만 살펴봐선 또 안 된다. 음. 라는 이야기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다가 아니다. 네. 네, 전략은 이제 약간 차별화 요소를 네. 했을 뿐이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네. 열심히 노력을 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 음.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엄청 많은 작가들이 네. 쭉 있는데 네. 쓰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런 책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 작가가 있다면 누군가요? 제일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저는 일단 무라카미 다카시. 아, 네. 네, 최근에는 뭐 뉴진스랑 콜라보해서 또 네네네. 유명해지시기도 했고 네. 블랙핑크랑도 콜라보하고 네네. 루이비통과도 최근에 콜라보해서 너무 유명한 작가인데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던 때에 네. 소더비 경매장에 가서 네. 본인 작품이 출품될 때 작품 설명을 했대요. 근데 보통 예술가들은 경매 현장에 자기 작품이 출품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가격을 관객들이 정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숫자로 작품의 가치가 좀 결정돼 버리고. 음. 근데 무라카미 다카시는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직접 해설하고 네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네. 모습을 보면서 네. 와, 당연히 예술가들은 경매 회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하는 예술가도 있구나. 네네. 그리고 해설을 했었던 그날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의 최고가 기록을 세웠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아, 저런 식의 태도도 진짜 본받을 만하겠다. 멋지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챕터 끝날 때마다 네. 굉장히 유용한 표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을 보시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실 포인트가 챕터 끝에 있는 그 표거든요. 네. 요소별로 정리가 돼서 음. 너무 사실 좋은 책인데 힘든 작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막 쓰긴 써야 되는데 그쵸. 내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아, 어떤 작가가 특히 힘들었는지. 사실 그렇게 내용적인 것을 채우는 건 제가 고생하면 되는 거라 네네. 괜찮은데 네.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작가가 네. 이번에도 무라카미 다카시였어요. 네. 목차가 이 책에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문장 단위로 문장에다가 빨간 펜을 쳐서 네. 이 문장 출처를 알려달라. 이 문장 출처를 알려달라. 이러면서 네. 여러 번 되게 반복적으로 네, 다 네, 찾아서 네. 보내면은 또 어. 다시 이번엔 이 문장 하면서 출처. 좀 힘들기도 했는데 동시에 네. 들었던 생각은 아, 이 정도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음. 자신의 브랜딩을 챙기는 예술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의 싣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네. 이제 뒤로 오면서 생존 작가, 아, 활동하는 작가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네. 죽은 작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쵸. 근데 이제 제 맨 마지막에 이제 뱅크시인데 물론 뭐 뱅크시 전략이야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또 든 생각이 아니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뱅크시처럼 네. 이런 짓을 해야만 유명해질 수 있는 거냐 네.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때요? 사실 뱅크시가 뭐 경매 현장에서 본인 작품 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는 데서 그래피티 그리고 하는 것들이 다 대단한 파격이고 좀 놀라운 행보이기는 한데 네. 사실 그런 거 안 하고도 작품 활동 너무 잘하시는 작가님들이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네. 해외도 그렇고 얌전하고 잔잔하게 꾸준히 자기 갈 길 음. 가는 구도자적인 자세로 네. 막 마케팅이나 브랜딩 어.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시고 네.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해요. 그 역시도 하나의 방법이고 장르인데 네. 저는 그래도 네. 이야기거리가 있는 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책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일단은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책이기는 하고요. 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책에 11명의 예술가를 다루는데 11명이 다 뱅크시처럼 난리를 치면서 유명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각기 본인들의 이미지에 맞는 방식으로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는 전략을 구사했었기 때문에 네. 나는 저런 스타일은 아닌데 트러블 메이커 뭐 위험 감수하고 싶지 않은데 하더라도 충분히 책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얌전하게 나아가고 계신 작가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이 네. 책이 개정판이 나온다든지 네. 2편이 나온다든지 음. 라고 했을 때 이제 더 뒤에 작가들이 이렇게 추가가 네. 될 것 같은데 정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활동 중인 작가들 중에서 책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전략이 좀 괜찮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한국 작가로 한다고 했을 때 네. 목차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 음. 분들이 2분 정도 네네. 지금은 떠오르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안팔사 작가님. 아, 네네네. 왜냐면 네. 제가 이전에 침착맨 방송에 네네. 최근에 나가서 기안팔사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실제로 제가 선호하는 화풍은 아니에요. 그래도 굉장히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줄 서서 감상 실제로 했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오랜 시간 동안 줄 서서 감상했었던 전시를 기획했던 작가이시기 때문에 네. 그의 화풍과 상관없이 저는 네. 이만큼 우리나라의 브랜딩이 잘 됐고 젊은 관객을 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서 기안팔사 작가님 네.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케팅과 이제 브랜딩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이제 연구할 만한 그럼요. 흥미 있는 케이스다. 네. 네네. 사실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레거시 미디어, 뉴미디어 다 완전히 그렇죠. 섭렵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작가가 없기 때문에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또 한 명이 누군가요? 또 한 명은 류지한 작가님입니다. 류지한 작가님. 네. 네네. 다랑아리를 만드는 작가님인데 다랑아리에다가 자개를 아주 얇게 이렇게 실처럼 조각해가지고 다랑아리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인데요. 네. 저는 사실 해외에서 선호하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떠올려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페인팅보단 다랑아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랑아리를 하는 작가님들이 조금 더 현대적이고 조금 더 동시대의 감각을 많이 담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류지한 작가님이 가장 잘 해내고 계시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러 화가들과 전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읽고 저희는 경제 채널이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좀 유명해지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요식업을 하는 분이라도 우리 가게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네,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쵸. 네, 동네 상권이라 할지라도 네, 하다못해 무슨 우리 태권도장이 조금 더 다른 태권도장보다는 조금 이제 차별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네, 네, 직장에서도 뭐 회사원들이 나는 좀 동기들하고 차별화되게 해서 승진을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팁을 얻기 위해서 이제 네. 이 책을 사시려는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다시 해주실 게 있다면요? 사실 브랜딩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고루해지기도 했고 약간 이런 표현 조심스럽습니다만 짜치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도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최대한 이 책에서 그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정말 진실성 있고 진정성 있는 이들의 전략이라는 단어도 조심스럽고 어떤 선택들을 다루어서 풀어낸 책이고요. 브랜딩이라는 게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키워드를 선별해서 그 키워드를 빛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빛을 내면서 점점 더 고객들에게 가닿는 것이 성공적인 브랜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이 조금 길고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방법만 추구하기보다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는 11명의 예술가가 본인의 평생 동안 해왔었던 브랜딩적인 선택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분명히 한 가지 혹은 2가지 정도는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 화가들이 특히 유명해졌는지 브랜딩에 대한 연구를 집약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중에 브랜딩 책이 되게 많은데 되게 흔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도 이렇게 좀 색다른 책으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